박사님, 저희 저번 시간에 이 콧물에는 뭐 소총용탕을 쓰고 코막힘 뭐 갈천신 쓴다 했는데 저번 시간에 뭐 현계용교탕 그리고 갈천신, 노즈펜 이런 거 다 언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코막힘에 쓰는 약으로. 네네, 맞아요. 그런 과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구성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과립이 더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해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천신이라는 약이 어떤 약이 들어있죠? 갈근. 원래 갈근탕에다가 천궁신이가 들어있어요. 네네. 우리 갈근탕에 뭐뭐 들어있지? 갈근마왕, 게지, 작약, 감초 오케이.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갈근, 마왕, 게지, 작약, 감초에 그다음에 천궁신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몸살약에다가 천궁신이만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그 안에 게지, 마왕, 신이, 천궁이 한기와 냉기를 좀 발산시켜주는, 특히 천궁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해가지고 한기가 조금 잘 밀려나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네네. 거기에 건강도 좀 들어있는데 건강은 폐도 뜨겁게 또 위장도 뜨겁게 해가지고 위와 폐가 뜨거워져서 저절로 냉기가 밀려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네네. 거기에 갈근과 작약이 약간의 이 양면경이라고 해서 코 주변의 열을 약간 풀어주고 작약이 혈액의 열을 풀어줌으로써 이 갈천신 자체는 냉기를 내보내줍니다. 속을 약간 뜨겁게 해서 냉기가 밀려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양면경이 생긴 열과 혈액의 열을 식혀줍니다. 그리고 대추 감초로 위장을 좀 편안하게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정리하면 초기에 우리가 찬 냉기를 받으면 콧물이 생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약간 지나면 코가 막히고 좀 맹맹해지잖아. 그래서 코가 좀 매워 그리고 코가 좀 막혀 이럴 때 갈천신을 쓰면 제일 좋은 거죠. 사실 코막힘도 좀 사람마다 종류가 다른데 이거는 약간 감기 초기에 코가 맹맹하고 코가 막혀요 할 때 쓰면 제일 좋죠. 네네네. 냉기를 좀 내보내는 약이 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의외로 코막힘이 오래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소 코 점막이 좀 건조하다 그랬잖아요. 네. 속에 열이 있는 상태에서 코 점막이 건조한데 거기에 냉기가 들어와서 코 점막이 부풀어 오르고 이 코 가래가 약간 걸쳐져 있어서 이 안쪽에서 답답하게 크크거리고 캑캑거린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사실 현계연교탕이나 노즈펜 같은 성분을 쓸 수 있는데 현계연교탕에는 어떤 약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당연히 현계연교가 주된 성분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현계연교는 들어있겠지. 네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발산제가 좀 들어있는 것이 현계, 백지, 방풍, 천궁. 갈천신은 약간 냉기를 내보내는 약이 주가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기가 들어와서 열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좀 발산시키는 약을 쓰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천궁이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좀 촉진하면서 약간 냉기하고 약간의 열을 발산시켜서 없애주는 것이고 네. 여기에는 약간 찬성질의 약이 들어있어. 우리가 찬성질의 대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시오, 황금, 작약, 치작. 여기에 지실이 들어있어가지고 위장에 있는 열기도 좀 풀어내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연교하고 길경이 들어있어서 폐경락에 이렇게 기가 뭉쳐있는 걸 풀어주고 열이 뭉쳐있는 걸 좀 풀어주는 거고 거기에 감초가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약을 좀 조화롭게 해주는 거고. 그럼 갈천신하고 비교할 때 현계연교탕은 어떤 약이에요? 그러면은 갈천신은 약간 초기에 냉기가 들어와서 콧물, 코막힘이 있을 때 잘 들어요. 현계연교탕은 이게 조금 더 진행되어 가지고 코 안쪽이 좀 부어오르면서 코가 노래지면서 그 좀 끈적끈적한 코가 걸쳐져 있어서 크크거리고 좀 킥킥거릴 때 도움이 되어요 라고 하는 거고. 네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진행이 돼가지고 코 점막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어 있어. 네. 그러면 이 코 점막에 이 부어 있는 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소염제 또는 소종제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소염, 소종을 할 수 있는 배농상급탕이 들어있는 처방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노즈펜인 거고. 그게 노즈펜이구나. 그래서 노즈펜은 세 가지의 이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신이청패탕, 네. 하나가 배농상급탕, 그리고 한 가지가 시오창출이라는 단미제로 좀 더 들어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신이청패탕에 신이하고 승마로 이 코 주변으로 약을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여기에 찬약은 황금, 비파엽, 치자, 석구가 들어있어서 폐하고 간하고 그리고 위장 자체의 열을 좀 식혀내려주고 그리고 좀 폐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맹문동과 지모가 들어있는 것이고 배농상급탕에는 작약, 지실, 길경에다가 생강, 대추, 감초가 들어있어서 간과 비위장에 습열이 꽉 뭉쳐서 종이 생겼을 때 즉 다래끼라든지 편도선염이라든지 종기 같은 게 생겼을 때 이걸 좀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간 자체와 이 흉부와 이 표면의 열을 식혀주는 시어와 그리고 코와 이 위장에 약간 찬 냉기에 의해서 물이 발생하는 것을 약간 말려주는 창출이라는 약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노즈펜을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 코 점막이 많이 부어오르고 좀 단단해지면서 계속 지속되어 있을 때 소종을 해주는 배농상사탕을 씁니다. 그리고 약간의 속열에 의해서 계속 코가 부어오르는 것을 속열을 풀어주는 약재와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약재로 코가 땡땡하게 좀 부어있으면서 코로 숨쉬기 힘든 사람한테는 이런 노즈펜의 복합 성분이 들어있는 처방을 쓰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갈천신을, 어떤 경우에는 갈천신과 현교연교탕을 섞어야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현교연교탕하고 노즈펜을 섞어야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노즈펜에다가 황련해독이라는 상중하초의 열을 식혀내려주는 처방을 섞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히, 진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갈천신은 약간 맑은 콧물이 나오면서 코막힘까지 있을 때, 맑은 콧물보다는 그래도 코막힘이 주가 돼가지고 코막아 매워, 코가 맞아. 맹맹해 이런 느낌일 때. 그쵸? 응. 그냥 맑은 콧물일 땐 당연히 저번에 배운 소총탕을 쓸 응. 거고, 응. 그리고 현계온교탕 약간 코가 부으면서 코가 막히고 노란 코가 나오면서 캑캑거리거나 뭐 크크거리거나 킥킥거리거나 그럴 때 쓴다고 했고, 그런 경우에도 아주 오래된 만성적인 것이 아니라 코막힘이 조금 진행되어 가지고 코가 좀 부어오르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코가 막혔다가 뚫렸다가 이런 경우라면 현교연교탕을 좀 쓰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네네. 그것보다 이제 더 심화돼가지고 코가 완전 땡땡 붓고 열이 많이 안쪽에서. 차고 그럴 때는 노즈펜을 쓴다. 그런 사람이 열이 좀 많다 그러면 황련해독탕을 쓰고, 그런 사람한테 현계연교탕을 좀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거 계속 쓸 수 있는지나 아니면 부작용은 없는지 뭐 누구나 쓸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코의 증상이 있을 때 이게 며칠씩 쓰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절대 쓸 수 없습니다라는 처방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코의 이런 열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처방들은 아주 센 약을 쓰거나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장의 열을 식혀주거나 아니면 간의 열을 식혀주는 약은 그 자체가 여기를 차게 식혀주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한 사람한테는 주의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코에 작용할 정도의 용량으로 아주 작은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찬 성질의 약도 아주 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장이 소화가 안 되거나 좀 대변이 무르다고 이 약을 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소화 안 되고 설사하는 사람은 코가 그렇게 땡땡 붙질 않아. 몸에 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증상에 맞춰서 이 약을 때때로 조금씩 쓰는 건 괜찮아요. 뭐 2, 3일에서 한 5일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주 반복돼, 너무 자주 반복돼, 그러면 그때마다 며칠씩 써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러기에는 이 약 자체는 몸을 보호하는 약이 아니라 열을 끄고 냉기를 내보내는 이런 약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보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자주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체질을 좀 개선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체질을 개선시키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 때 건강한 음식을 먹으세요. 숙면을 좀 취하세요. 찬 냉기라든지 찬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은 좀 피하세요. 몸의 보온에 신경 쓰세요. 예를 들어 조금만 추워지면 머플러를 한다거나, 좀 내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내복을 좀 입을 수도 있겠고, 또는 찬 바닥에 좀 누워 있거나 아니면 땀을 흘리고 목욕한 후에 약간 춥게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체질을 개선할 때는 그 사람이 소화가 안 되면 소화를 시켜주고, 밥맛이 없으면 밥맛을 땡겨주고,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라면 설사를 고쳐주고, 변비가 심하다면 변비를 완화시켜줘야 되고, 또 간과 심장이 긴장되어 있다면 간과 심장을 보강시켜주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의 비염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것이고, 네네. 따라서 비염을 고친다는 것은 코 자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기가 약한 장부를 강화시켜서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지면 코는 저절로, 비염은 저절로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갈천신, 현계온교탕, 그리고 노즈펜까지 어떠한 처방으로 이루어졌는지 제일 먼저 알아봤고, 부작용이 없는지를 알아보면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다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약사님께서는 체질을 바꾸면서 정말 오장육부가 건강해진다면 코도 저절로 낫는다 하면서 비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법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따라서 비염을 고치는데 어떤 특이한 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체질에 맞게끔 각각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는 처방이 이 사람의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해주었던 것이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만성적인 코막힘에 사용할 수 있는 한방 제재들에 대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